방금 소개받은 백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할 목차는 제가 주로 이론적인 것보다는 주로 현장에서 소화 설비든 아니면 경보 설비든 실제로 여러분이 딱 들었을 경우에 또 작동하거나 또 기본적인 작동 원리 이런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기술 서적에 나와 있는 무슨 소화 특성이랄지 굉장히 이론적인 그런 쪽을 드러내고요. 실제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 또 이런 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승진 시험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셨으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짬짬이 일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 편집도 짧게 여기 보시면 39초, 9초 필요한 부분만 유튜브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짜집기를 했습니다. 편집을 다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실제로 와닿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는 크게 두 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고 계신 요거예요. 일반 안 나오네. 네. 이게 이제 일반 소화전이죠. 40인 호수 가지고 하는 거. 특징이 이게 뭐예요? 두 사람이 사용한다는 거죠. 일반 아파트의 승강장 앞에 있는 이런 소화전 두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점이 뭐예요? 호스를 풀로 전개해야 된다는 거. 그런 장소가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호스요. 지금 호스가 25mm, 32, 40 다 나옵니다. 옛날에는 여기 한 30만원, 40만원. 여기 한 300만원. 그래서 이걸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 이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는 보급량이 많아서 많으면 어떻게 단가가 싸지죠. 예, 그래서 그쪽은 선호한 거고 우리나라는 이게 싼 겁니다. 근데 요 단점을 아는 거죠. 일반 성능설계는 다 뭘로 하고 있어요? 이걸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빼면 물을 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D1 시그너처라고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사진을 조금 안 보이지만 찍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펌프죠. 펌프를 수동 기동하는 게 뭐예요? 동력 제반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펌프가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횡령이 있고요. 펌프가 이렇게 모터가 위로 올라가는 서 있는 거 이평 펌프라고 합니다. 이평 펌프를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고요. 이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는 자동으로 기동하는 게 기동용 수압 개표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이 펌프에 대한 체제로 운전하고 전격 운전까지 실제로 다 시연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요. 실제상으로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조명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통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요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수조에서 나오죠. 수조가 있고 요 수조에 있는 물을 저기 위층에 있는 옥내 소화전까지 보내주는 게 뭐예요? 펌프가 됩니다. 이 펌프에서 나오는 물이 배관을 통해서 쭉 가서 필요에 따라서 물의 흐름을 차단할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밸브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밸브를 지나서 이렇게 소화전에 물이 나오는 이 소화전함 안에 보면 옥내 소화전 방수구가 있고요. 이 펌프를 배관 내의 압력을 감시하고 있다가 일정한 압력이 되면 여기에 있는 압력 스위치가 감지를 해서 이 압력 스위치가 신호가 어디로 가요? 멀리 있는 방제실에 있는 감시 제어반으로 가요. 아, 배관 내에 물이 없구나. 누가 호스를 쓰고 있구나. 내가 감시하에 이 감시 제어반의 신호를 누구한테 줘요? 동력 제어반으로 줘요. 얘가 펌프를 돌려서
저기에 있는 옥내 소화전에서 규정 방수 압력, 방수량이 나오도록 그런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옥내 소화전 설비를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밑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여기 클릭할 수 있을 거예요. 이쪽에 옥내 소화전 설비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은 평상시 배관 내에 가압수가 차 있다가 소화전을 사용하면 배관 내에 압력이 낮아지고 배관과 연결된 기동력과 교체 장치의 압력 스위치 압력이 낮아져 압력 스위치의 접점이 붙게 됩니다. 압력 스위치의 정기적인 신호가 MCC라고 불리는 동력 제어반으로 전달돼 모터를 동작시켜 펌프를 자동 기동시킵니다. 펌프에서 공급된 물은 배관을 통해 소화전으로 계속 공급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거 뭐가 차이가 있죠? 여기 있는 압력 스위치가 작동해서 신호가 제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감시 제어반으로 간다고 그랬죠? 지금 뭐라고 설명했어요? 동력 제어반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예전 타입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건 현재 방식이고 이건 한 20년 전의 방식이고 그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은 해당 층의 옥내 소화전 지금 고층건축물이 아닌 거 그러니까 29층 이하인 거 이건 기준 개수가 2개입니다. 옛날에는 5개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일 경우에 5개, 지금은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개이든 5개이든 해당 층의 개수 최대 개수에 동시에 방수할 경우에 각 소화전의 노즐에서 방수되는 양은 1분에 130리터. 우리 스프링클러는 몇 리터에 1분에 80리터. 80이 2개는 160이죠. 그래서 스프링클러에 2개 좀 안 되는 거죠. 130 정도. 방수 압력은 0.17메가파스칼에서 0.7메가파스칼. 감이 안 오죠? 이걸 갖다 메달로 표시하면 여기 단위환산을 제가 해놨어요. 1메가파스칼이 약 10kg. 1kg에 10m니까 1메가파스칼은 100m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메달을 고치면 17m. 여기 70m가 되죠. 그래서 소화전에 물을 쏘면 저 정도 압인데 실제로는 대기압이 있다 보니까 약 8m에서 10m 정도 물줄기가 위로 대야선방을 솟구치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됩니다. 실제로 이걸 갖다가 보통 그 건축물이 만약에 10층이다. 그럼 10 위로 올라가면 옥상이 있죠. 10층에 있는 옥내 소화전을 함을 열고 호스를 끌어가지고 옥상에서 관창에다 대고 이렇게 물을 쏩니다. 그때 물을 나오게 한 다음에 피토 게이지 가지고 방수 압력을 측정해서 공식에다가 방수 압력하고 요 노즐 구경을 대입하면 방수 양이 나와서 두 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행시켜 볼게요. 여기는 2kg에서 가만히 있다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왜 올라갈까요? 보통 이 펌프 안에 임펠러가 있어요. 선풍기처럼 돌아가죠?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 돌아갈 때에 이걸 돌리는 힘이 전동기잖아요? 이 전동기가 보통 11kW 이하이면 선풍기처럼 바로 꽂아요. 이걸 직육기동이라고 해요. 그러나 주펌프처럼 용량이 크잖아요. 그때는 한 번에 못 돌려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돌리다가 윙 돌아가요. 그게 Y 델타 기동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압이 안 나오는 것은 무슨 기동이에요? Y 기동, 선풍기 꽂이는 거. 그 다음 선풍기를 갖다가 더 빨리 돌리잖아요. 이게 델타 기동이라고 해요. 그때 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압을 재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제가 보면 이제 옥내 소화전의 수온의 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층일 때가 아까 매겨나게 있어요. 기준대수가 5개. 고층 건축물 중에서 특이하게 50층 이상을 앞에 초를 쳐요. 내가 초고층이라고 해요.
요것도 5개. 요 3개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고층이 아닌 건 몇 분이죠? 20분. 3층 이상은 40분. 초고층은 60분. 그래서 제가 외우기 편하도록 135, 뭐 같아요? 홀수죠? 이쪽은 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5, 246 홀짝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문의 예정인 것은 지하 3층에 지상 10층이에요. 어디에 속해요? 맨 위에 속해요. 그렇게 해서 근데 맨 위에 속하는데 옛날에 중공난가라 이건 개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옹에서 몇 개로 되어 있어요? 5개로 되어 있어요. 5개로 되어 있어서 130에다가 5개 곱하고 20%를 곱하게 되면 얘가 13톤이 나와요. 그쪽에 13톤 용량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조사원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게 뭐냐 그러면 주차장 가지고 헤드가 있냐 없냐, 도어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원론적인 거, 원론적을 보셔야 돼요. 그런 것은 다 누가 했어요? 설계자하고 책임기술자하고 감리하고 또 여러분이 행정 절차로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여기 봐보시면 아까 수조가 지하에 있으면 지하 수조라고 그랬죠? 지하 수조는 또 물을 높은 데로 올려야 되니까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펌프예요. 펌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펌프에 물 나갈 때는 물이 가득 찬 상태로 나가야 돼요. 이보다 조금 낮으면 뭐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요. 에어가. 그래서 에어가 들어가도 물은 나가요. 대신에 뭐는 안 나와요? 아까 130리터 펌프나고 압력이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여기까지 밑에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100원에서 상단까지. 또 소방은 단독으로 이렇게 보관하면 물이 시간이 지나면 썩잖아요. 그래서 뭐랑 같이 써요? 그리고 화장실 물하고 또 주방에 있는 물하고 먹는 물 그런 생활용수 물하고 같이 써요. 그 배관은 같이 레벨을 따는 게 아니고 우리 소방 용량만큼 위에 띄었다가 이렇게 배관을 분기시켜요. 그러면 소방에 쓸 수 있는 밀은 상단, 하단까지 요 구간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개념이 없이 보통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자기는 센터가 좋대요. 무조건 좋대요. 이러면 유효수량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물을 보내는 양을 물에서 가장 낮은 높이죠, 이게? 이게 이제 유효수량인 겁니다. 근데요, 수조가, 펌프가 고장날 때가 있죠, 밑에? 또 정전일 때. 물을 퍼올 수가 없잖아요? 비상수온을 어디다 보관해요? 옥상에다. 그걸 뭐라 그러죠? 옥상수전. 요건 100원에 그래서 물이 쪼르륵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상단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단. 일반급 수용은 무조건 하단이에요. 여기가 조금 이만큼 더 커졌죠? 이게 유효수량입니다. 이 규정이 있나요? 아니요. 이거 뭐예요? 자연현상이에요. 이거 법정화하지 않는 거예요. 소환관계법령에 밥 먹는데 어디 밥 먹으라 그런 거 없잖아요. 일반적인 자연현상은 규제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쪽이 수조가 되고요. 소방은 주로 무슨 색깔 써요? 빨간색. 왜요? 불이 있을 때 밝아 보이잖아요? 어두울 때 잘 보이는 게 뭐예요? 저기 문 위에 있는 거? 녹색이요. 또 예전에 택시가 무슨 색깔이었어요? 밤에 잘 보이라고 뺑소니 막기 위해서 우리 피난구도 녹색을 썼어요. 그렇죠? 지금은 탁상행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녹색이 맞아요. 어두울 때 잘 보이는데. 요 적색인 부위 여기 어디라고 했어요? 상단. 다른 요 청색, 요 생활용수의 하단. 요게 뭐가 돼요? 예, 유효수량. 그럼 높이를 하면 요 탱크 사이즈를 하죠? 면적에다가 높이 곱하면 뭐가 나오죠? 보관해야 될 유효수온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높이. 요 수조에 대한 규격이 여기 보면 보통 써 있어요. 그 가로 세로 면적에다 높이만 자로 재시면 수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측면이 아니고 정면에 보면
여기 상단에서 요 하단. 이게 되겠죠? 뭐 정확하게 잴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나오면 맞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높이가 안 맞는 게 있어요. 밖에서 봐서는. 안을 들다 보면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같은 레벨이잖아요. 이게 소방용, 요게 생활용수잖아요. 안에 보면 이렇게 꺾어 올려놨잖아요. 그쵸? 잘 안 보시죠? 이렇게 엘보라고 하잖아요. 꺾는 거. 이렇게 해서 높여놨어요. 그러면 요 사이가 뭐가 됐죠? 요 수랑이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뭘 찍어놔요?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놓을 것 같아요. 물 다 채워놓고 안에 보면 모르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게 이제 요령이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소방 전용 수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전용 수조가 좋진 않아요. 우리 생활용 담아놓은 그 수조는 수도법에 의해서 1년에 2번씩 뭐를 해요?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5톤 이상이면 칸막이를 이렇게 분리하게 돼 있어요. 청소할 때 요 물을 빼고 청소하고 여기는 스탠바이 개념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항상. 소방 전용이면 법이 청소하기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해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얘만큼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뭐가 좋아요? 같이 쓰는 거죠. 그래야 소방용수도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봐보시면 제가 하나 해놨죠?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소방라인 이렇게 되고 이게 생활용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효수원이 여기에서 요 사이잖아요. 예. 그러면 얘를 꺾어가지고 어디로 연결시켜요? 요렇게. 요 수조하고는 하나만 연결된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가 없이는 물이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와서 얘가 뭘 쓰는 거죠? 우리 걸 써요. 그러나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벤트로 빼버리면 이쪽이 뭐가 되는 거죠? 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밑에 게 빠져나가면서 쭉 가라앉으면서 요 물이 이만큼 차있다가 쭉 내려가면 이 펌프로 요 이하는 못 쓰는 거예요. 이거 열어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 물은 항상 어디가 물이 들어가요? 밑에 있는 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썩은 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구조예요. 그쵸? 이런 구조를 알면 괜찮은데 혹시나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이런 거 보면 누가 여기 연결해놨어. 연결하지 마. 그런 것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쵸? 요렇게 해서 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관공서는 다 요렇게 하고 있어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실제로 내 사진이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게 생긴다 그러면 처음 보잖아요. 신기학을 해요? 신기학은 잘못된 건 안 그래요.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기술사라든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멘티 멘토식으로 물어봐요. 그렇죠? 이게 맞는지 아니면 선후배 관계한테 물어보시고 결론 내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제는 주로 배관내에 물이 많이 차 있어서 바로 틀면 물 나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학교 같은 경우 지금은 다 습식을 써요. 배관에 묻혀놨다. 그 다음에 공장 우리가 쓰는 공장이 아니고 저기 산속에 있는 공장 또 산속에 있는 창고 이런 데는 난방이 힘들어요. 그래서 배관에 물을 빼버리고 소화전에다 뭐 해놨어요? 펌프를 직접 동용체한테 기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좀만 응용해 볼게요. 배관에 물이 없이 여기서 기동해서 하면 수조에 있는 물이 어떻게 나와요? 배관을 채우면서 그 각종 배관에 욕쓴 게 쭉 스케일이 쏠리면서 관창으로 나와요. 흙탕물이 나오겠죠? 그쵸? 네. 시간도 오래 걸리죠. 또 안에 물이 안 차 있으니까 물이 차 있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다 없어지면 썩은 물이 되면서 뭐가 없어요? 부식이 진행이 안 돼. 배관이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배관에 물을 비워버리면 뭐가 드글드글해요? 공기, 아니 산소가. 그래서 배관이 오래 못 써요.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나 이런 걸 응용할 수 있는 건 저런 데예요.
혹시나 홈플러스나 가보시면 옥상에 그 주차장에 그 면적이 얼마? 200이 넘어가면 뭐 설치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포소화 설비, 지금은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소화전이 건물 내에는 뭐 난방하니까 습식인데 거기는 습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겨울철에 옥외 부분이나 뭐예요? 얼어요. 추우니까 옷도 입혀놔, 보온재로. 혹시나 또 오를까봐 뭐 해놔요? 열선을 감아놨죠? 그렇게 해도 혹한기 때는 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에 되면 방수구가 앵글별로 톡 하고 떨어지잖아요, 해정할 때. 그럴 때는 뭐가 좋아요? 여기에서 옥상으로 넘어갈 때 요 배관에다 뭐 달아요? MOV라고 해서 전자배부를 달아놔요. 여기서 버튼 누르면 뭐 전자배부가 개방해서 물이 곧장 튀어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뭐 응용이 가능해요. 그게 잘못됐다, 안 그래요. 여러분 행정을 하신 분이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위가 이제 우리 대구 KTX 역사 승강도에 다 소화전이 있잖아요. 다 뭐예요? 건식이에요. 물이 없다고. 대신에 가장 가까운 멀지 않는 부위가 뭐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모타밸브예요. 솔밸브죠. 그걸 달아서 최대한 물이 비어있는 부분을 줄이는 겁니다. 네, 물 나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운행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페인 거기는 사시사철이 다 뭐예요? 영상이라. 그래서 거기 다 습식을 써요. 요거 동영상이 가끔 나오는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보여줬어요? 부교를 한 얘기 아니에요. 스프링클러 이만큼 효과가 좋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 물을 갖다가 그 철판 위에 상부에 물을 쏘고 하부에 배터리가 있는 부위에 위아래를 쏘면 불은 안 꺼지지만 옆에 차량으로 번지지는 않아요. 일주일 전에 실험한 거라. 그쵸?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 70억짜리 용역이 있죠. 전기차 관련해서 용역이 발주되어 있고요. 각종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은 한두 대지만 전차적으로 주차장에 다 뭐예요? 내연기관이 아니고 전기차를 추접힐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대비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책에서 본 거잖아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여기가 이렇게 뭐 막혀있는 걸 뭐라 그래요? 폐쇄형. 요 감염체 부분이 없이 여기는 물 차 있죠. 밑에 부분에 얘는 뚫려 있잖아요. 개방형.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 두 개로 나눕니다. 요 헤드에서 펌프까지 밸브를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습식, 그 다음에 건식, 준비작동식, 부합식.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헤드잖아요. 여기 막혀있고 이쪽이 수조가 있고 펌프가 물을 쭉 보내잖아요. 요 사이에 설치한 요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습식 유수검지장치. 이게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나와있는 그 법적 용어라. 근데 여러분이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니? 딸랑딸랑 알람벨, 또 습식벨, 또 자동경보벨, 자동체크벨. 이름이 많아. 왜요? 그만큼 신뢰성이 높아요. 불나면 무조건 터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 헤드만 터지면 물 나오는 구조라. 봐보시면 여기에 물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가압수가 차 있으면 습식. 습식이 요 밸브를 습식 유수검지장치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현재 이것은 난방이 되는 장소에 사무실 용도 그런 장소에 쓰고 있고요. 또 하나가 대비되는 게 이제 준비작동식. 얘는 똑같은 폐쇄형을 쓰는데 여기에 물이 없어요. 대기압이 차 있고 대신에 여기다가 밸브를 쓰는데 여기에 쓰는 게 준비작동 밸브라고 해요. 준비작동 밸브가 이쪽에 물이 없고 이쪽은 물이 있잖아요.
이 밸브를 누가 열어주냐면 이쪽에 있는 감지기 2개 작동해서 이 밸브를 열어줘. 이 감지기가 작동되지 않으면 절대 물이 안 나가요. 이거 어떻게 나가는지 이따 개념적인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압축 공기가 차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쓰지 않는 거. 건식 밸브. 그 다음에 여기에 부압수가 차 있는 거. 똑같은 폐쇄형인데 부압수 마이너스 헤드가 터져도 공기가 빨려들어요. 물은 안 나와. 그게 부압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또 하나 쓰고 있는 게 이제 개방이 같은 일제 살수식. 일제 살수식에 쓰는 밸브는 뭐라고 그래요? 일제 개방 밸브. 일제의 해당 방울에 물 쏘온다 그래서 일제 개방 밸브라고 해요. 현재 이것은 거의 쓰이지가 않고요. 보통 드렌처 설비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위에 있는 이렇게 한 오판이 있고 이렇게 꺾여져 있죠. 거의 우산을 두는 형국이에요. 이게 상향식이에요. 이게 삐쭉삐쭉 해가지고 옆으로 수평으로 퍼진 걸 하향식이라 하고요. 이 헤드를 갖다 놓고 이게 무슨 상향식 하향식이냐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알지 않으면.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걸 갖다 프레임이라 하고요. 물 나가지 못하게 꽉 막아주고 여기다가 술이라고 보통 보시면 돼요. 알코올이요. 정확히 얘기하면 디메틸 케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포가 있어요. 기포가 없으면 불량품이에요. 이게 열을 받아서 라면이 보글보글 끓듯이 끓게 되면 이 기포 부분이 점점 압이 높아지니까 작아지겠죠? 물방울 형태가. 그게 다 없어지면 헤드가 파열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예요? 납봉이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72도다, 105도다,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글씨가 많죠?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난방이 되는 곳은 뭘 쓴다고요? 습실. 난방이 되지 않는 어디? 주차장은 다 뭐 써요? 준비작동식.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요, 이게 경기대학교 황 교수, 황 박사의 박사 논문입니다. 2010년에서 15년 박사 논문이 실증 시험이 있는 거죠. 15년도까지 경기도 지역을 조사했으니 주차장에 준비작동식이 다 설치되어 있더라. 실제로 화재시에 작동을 했나 안 했나? 82%.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논문에 있는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우상의 국가가 아니고 미국은 보시면 다 준비작동식이 아니고 뭐예요? 거의 88%가 습식으로 되어 있어요. 습식으로 되어 있고 불났을 경우에 얼만큼 효과가 있냐면 89% 거의 90%가 거의 다 진압이 된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우리나라는 준비작동식, 얘들은 습식. 준비작동식 해가지고 거의 80%가 작동 안 한 거고, 습식을 해서 터진 바로 물 나오니까 거의 90% 작동을 한 거고. 뭐 쓰고 싶으세요? 습식. 이따 쭉 설명해요. 이 자료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 황창원 교수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2010년 논문. 제 얘기가 아니고 논문이라는 얘기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논문이. 이건 이제 누구야 김학철 교수가 쓴 거고 황창원 교수 같이 한 건데요. 잠깐 봐봐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경기도 수원시에 뭐 호텔을 보시면 여기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 지하 6이요. 보통 지하 1층은 습식이잖아요. 왜냐 그럼 여기는 근생으로서 난방을 하니까 습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 2층부터 싸그리 뭐예요? 준비작동식. 좀 말이 제가 카메라 찍고 있지만 엔지니어로서 할 말을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또 제품을 설명하더라도 홍보 목적은 아니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논문에가 뭐라고요? 작동하지 않는 거죠. 방호가 안 돼. 얘는 방호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상으로 이 부분을 습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다는 게 요거 자료입니다. 지금 뭐냐 그러면 교회고
호텔이고 업무시설을 갖다가 쭉 해서 지하 1층, 지하 3층 쭉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여기 봐보시면 선을 그어놨죠? 지하 4층 보면 가장 낮은 온도가 0도 영상이잖아요. 영상이니까 지하 4, 지하 5, 지하 6은 뭐가 가능하다? 멀지 않은 거니까 습식이 가능해요. 왜요? 동결심도라고 들어봤어요? 어른요? 우리 배관을 묻을 때 1m 이상 묻으라는 것은 흙으로 이렇게 보온제가 돼가지고 외기가 추워도 땅속에 있는 배관이 얼어 안 얼어요. 그 개념이거든. 그래서 요 지하 3층까지는 동결 우려가 있으니까 뭐 한다? 준비작동식으로 하고 얼지 않는 부위는 습식이 가능하다. 이게 더 싸거든. 이게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돈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공사비를 산출하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명 습식 안 될까요? 가능해요. 그렇죠? 현재 성능 설계할 때는 제가 여러 군데 성능위원이라 지금 경기 남부 소속도 성능위원이죠. 다 뭐 하라고 그래요? 습식하라고 그래요. 근거는요 아까 제시했잖아요. 대신에 얼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열선 감지 말고 실제 제품이면 됩니다. 메탈리타라든가 나노필름 같은 경우에 요즘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화재 발생 우려가 낮고 그런 제품 쓰면 뭐가 문제가 돼요? 전기세가 들죠. 전기세가 언제 들어요? 추울 때. 언제예요? 지금 10월 달부터 언제가 추워요? 한 2, 3월 달인가요? 그 구간에만 추운 거잖아요. 그것만 좀 전기만 이렇게 해주면 여기 뭘로 할 수 있어요? 습식 가능해요. 하나 더 예를 들을까요? 지하 1층 부분에 램프 구간에 소화전이 25m 간격 내에 있게 돼 있잖아요. 그 범위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 소화전은 어떻게 할까요? 습식인데. 배관에다 뭐 하고요? 보온하고 열선 처리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음 왜 못하는 거예요? 전기세.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큰 거.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왜 그래?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좀 이게 소방청에 있던 일입니다. 요 헤드를 가지고 이게 무슨 헤드야? 간이 헤드야? 어떤 거야? 이거 말할 사람 없었어요. 관심이 없거든. 기본적인 겁니다. 헤드는 얼마나 빨리 개방되느냐에 따라서 표준 반응, 조기 반응, 하나 더 있어요. 특수 반응. 특수 반응은 전 세계로 제품이 없어요. 실제 존재하는 것은 표준 반응, 조기 반응.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게 다 뭐예요? 표준 반응을 써요. 그래서 이 표준 반응에 여기 오리피스 구경에 따라서 K80짜리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간이는 조기 반응을 쓰는데 K가 구멍이 좀 작아요. K50짜리 씁니다. 그리고 50리터 버프, 이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리터 버프, 이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야.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쵸? 우리 프리스타일? 요거 같은 경우에 지변판이, 여기 원판이 갖다 열을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 빨리 개방되기 위해서 쓰는데 하나이면 표준 반응이에요. 여기 이제 2겹, 3겹 있죠? 2개 이상이면 뭐라고 그래요? 조기 반응이라고 그래요. 간이형은 2개 이상이 똑같은 조건이 색깔이다. 뭐예요? 불이 색깔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거, 요 지별판이 하나이면 표준이고 2개 이상이면 조기 반응형인데 색깔까지 달라지면 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봐주면 아는 거고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아까 여기에 뭐라고 하나 이거 보고 유리볼브라고 하죠. 유리구형대로 여기 아까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 DMK, 디메틸 케톤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 저 빨간색은 메토에서 개방이 돼요. 제 성년월과 똑같아요. 68년생, 68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93도예요. 초록색깔. 현재 이런 부위는 지금 일반적으로
거실 쪽에 또 온도가 좀 급상승할 수 있는 보일러실, 탕비실 이런 데는 다 좀 높은 온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써놨어요. 제가 68도, 93도. 퓨즈블링크는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72도짜리 쓰고 있고요. 조금 높은 게 105도짜리 쓰고 있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주차장 같이 준비작동식을 쓰면 하향식에다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부위에 이제 나중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뭐 쓰죠? 드라이 펜던트예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걸 하향식 헤드로 이거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거예요.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파이프 렉이 있어가지고 렉 중간중간에 인넥 스프링클러 이걸 쓰게 돼 있고요. 또 이런 부위 좀 보기 싫다고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로 해가지고 잘 녹는 합성수지제로 이 안에다가 헤드를 넣어놨어요. 안 좋죠? 이게 넣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특별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살수죠. 소방관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지하철이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장소에 이게 살수를 많이 쓰고 있죠. 지하구의 연소 방지 설비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에 하나의 건물에서 옆 건물로 화재 전파를 막기 위해서 창가에다 쓰는 게 뭐예요? 디레이처 설비가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류 화재에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포헤드죠.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후배가 만들어가 준 겁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투여된 거죠. 그 다음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펌프에서 헤드까지 다 물이 다 차 있는 거. 이게 습식이라고 그랬죠. 습식에 있는 게 이쪽이 펌프 라인, 이쪽이요 헤드 라인이죠. 여기에 이쪽 부분을 보시면 또 밥솥처럼 돼 있어요. 밥솥. 밥 먹을 때 뚜껑 열잖아요. 뚜껑 닫잖아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 여기 보면 뚜껑이 닫혀 있고 여기 보면 뚜껑이 열려 있죠.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1차, 2차가 압력이 똑같을 때 2차 압력이 어느 설정 압력이 열어 낮아져 버리면 뚜껑이 열려서 물이 1차에서 2차 쪽으로 나가면서 헤드로 물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물이 나올 때에 뚜껑이 열리면 이 부분 딱 반지 끼는 형태, 이게 링이라고 해요. 둥그런 링인데 사람이 앉은 좌석을 뭐라고 그러죠? 시트라고 그래요. 시트가 둥그런 형태, 이게 시트 링이라고 불러요. 구멍이 12개 이상이 뚫려 있어요. 뚜껑이 이렇게 열리자마자 밑에 있는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가요. 스며들어가서 어디로 다 모여요? 옆으로 쭉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압력 스위치에 한 4초 내지 5초 정도 수압을 가하면 이게 접점이 형성이 돼요. 접점이 형성되면 뭐예요? 1차에서 2차로 물이 나간다. 가면 뭐다? 화재 난 거잖아요. 헤드가 터진 거니까. 화재 사실을 수신반에 알려주는 거예요. 수신반에 가면 어떻게 되죠? 화재 표시등하고 무슨 등이 켜져요? 밸브 열렸으니까. 대당 표시등이 점등되가 동시에 방제실에 자고 있는 관리자를 깨우려면 뭐가 울려야 돼요? 주경조. 그쵸? 그 다음에 해당 층의 직상 발화 개념으로 지우경쟁이 울려주겠죠?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해되죠? 네. 준비 작동은 이쪽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밸브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용도로? 2차 측 밸브를 잠그고 시험하니까. 이거 어차피 물이 차 있으니까 2차 측만 주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법령이 개정이 돼서 화재 안전 성능 기준 기준이 개정이 돼서 2차 측벽안에 바로 분기해가지고 뭘 설치할 수 있어요? 시험장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요 밸브에 기하학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가지배관 말단에서 분기해서 시험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은 2차 측은 바로 분기돼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성능 기준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가 바뀐 거예요? 저기 바다 건너 미국 코드가 바뀌면 바뀌어요. 그쪽은 3년 동안 연구하고 각종 자료를 업데이트해가지고
한꺼번에 바뀌어요. 우리는 언제 바뀌어요? 눈 뜨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항상 법 개정 사항을 여러분이 많이 보셔야, 관심을 가져야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현장 가져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바뀌었는데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불합리한 거.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서 물 빼면 여기 개방되는 거 볼 수가 있죠? 맨 맞단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안에 다 썩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한 달 지나면 산소가 다 없어지니까. 새로운 물이 투여된다는 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산소가 공급되는 거. 배관에 부식을 촉진하기 때문에 배관 위치를 바꾼 겁니다. 그렇죠? 대신에 뭐는 안 좋아요? 맞단에서 하면 에어는 빠져. 에어 빼기는 좋으나 얘는 배관 보호 차원에서 2차측 배관의 부식 방지를 개념으로 배관 가까운 장소에 법령이 개정되다 보시면 됩니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순서입니다. 지금 19쪽이죠? 제가 72쪽 했다 그랬잖아요. 강의하다가 시간이 2시간 분량인데 한 10분 만에 끝나버리면 뭘로 채워요? 그러니까 항상 자료는 많이 보관하고 설명할 때까지 하고 나머지는 자습으로 이렇게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거 작동 순서 좀 보시고 한 10분 쉴까요? 네. 습식 스프링클러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습식은 습식 유수 감지 장치, 즉 알람 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 모두 가압수가 차 있습니다. 화재 시 열에 의해서 헤드가 개방되면 헤드에서 물이 나오는 동시에 알람 밸브 2차측 배관 내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1차측 가압수의 압력에 의해 알람 밸브의 클래퍼가 개방되며 클래퍼가 개방되면 열리는 작은 통로를 통해 물이 들어가서 압력 스위치의 접점을 붙이게 됩니다. 압력 스위치에서 발생된 전기적 신호가 제어반, 즉 수신기로 전달되어 화재 표시등, 밸브 개방 표시등이 점등되며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이때 배관 내의 압력이 낮아져서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하게 되어 개방된 헤드로 계속해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게 기본 컨셉입니다. 여기에 다른 시스템을 조금만 더 추가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지금 45분인데 한 10분 동안 쉴까요? 네. 특히 괜찮으시죠? 예. 어깨가? 지금 아까 제가 2차 측에서 이렇게 해서 시험 장치를 하는 게 있고 여기서 끌고 가가지고 교차 배관에서 가지 배관 해가지고 요 가지 배관 말단에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 이게 시험 장치잖아요. 예. 2차 측에서 물을 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예. 눌러보십시오. 제가 눌러서 그래요. 제가 안 누를게요. 이전이요. 전으로. 네. 네. 사이렌 정지하고 부자 정지하고 열죠. 물이 빠져나가면 통합펌프, 주펌프 사이렌 한번 풀고 부자 풀면 소리가 나는 거죠. 빠르죠? 설명할게요. 2차측 배관 내에 헤드가 터진 것처럼 물을 빼면 배관 내에 압력이 떨어지니까 뭐가 개방이 돼요? 알람 밸브가 개방이 되겠죠? 예, 알람 밸브 개방되면 이제 그 1차에서 2차측 물이 넘어가니까 알람 밸브에 붙어있는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작동을 하겠죠?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하면 그 신호가 수신반으로 와서 이제 그 화재 표시등하고 밸브 개방 표시등이 점등대가 동시에 화기실 직원 자고 있는 사람 깨우고 주경적 울리고 해당 방호구역에 사이렌이 울리든 그 신호받고 직상 발화로 경보가 나가고 비상방송이 나가거나 속보소리까지 간다고 말씀드린 거죠. 예. 그 상태에서 물이 나가면
배관 내에 펌프 토축축 배관을 감시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압력 스위치요.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중압 펌프가 10kg에 정지하고 9kg에 기동한다고 설치면 정지하고 기동점 차이가 1kg잖아요. 그럼 펌프가 픽 돌아와서 10kg에 딱 정지를 해요. 배관 내 압이 쭉 떨어져. 9.9, 9.8, 9.5, 9가 되면 접점이 팍 붙죠. 어떤 거? 중압 펌프에 압력 스위치 접점이 붙으면 어디에 들어와요? 수신반에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그쵸? 불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부자가 울려요. 푹 하고 울렸잖아요. 부자가 울리고 이제 요 신호가 어디로 가요? 저쪽 동력 제어반 그쪽으로 가가지고 펌프가 휙 하고 돌면 어디에 불 들어와요? 중압 펌프에 있는 아까 LED에 어디에 불 들어와. 여기 있네요. 그쵸? 네. 다시요. 기동용 압력 스위치 압력 챔버에 접점이 붙으면 여기 들어오고 펌프가 돌면 여기에 들어온다.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준 겁니다. 이제 말 많은 것 준비 작동 시 스프링클러서 2번, 3번 반복합니다. 자, 봐보세요. 여기 감지기가 2개가 있죠? 2개가 작동해야 신호가 오는 거죠. 왜 2번 작동하게 해요? 2번 다 작동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걸 갖다 응답 지연이 생긴다 그래요.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뭐는 커져요? 불은 계속 확대가 되는 거고 작은 헤드 가지고는 더 많은 헤드가 터지는 거.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위로 해놓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화재 아닌 경우에도 작동할 수 있어서 수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장단점이 있어서 유지가 않는 차원에서 저희 나라는 뭐예요? 아이고 2개가 작동돼야 신호를 보내서 여기에 있는 전자밸브를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현재 준비 작동식은 이쪽 펌프 라인에서 밸브까지는 물이 차 있고 이쪽은 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알람 밸브보다 이쪽에 뭐가 있다? 2차측 밸브가 있다. 이건 뭐다? 시험용이다. 2차측 밸브를 물 안 넘게 하기 위해서. 물 넘기면 무슨 사태가 발생해요? 헤드가 부착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거나 수압심을 안 보실 경우에 헤드가 붙어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래에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외제차가 있다. 물 넘어가가지고 이쪽에 있는 용접동이랄지 수자 조각이 차에 부딪혀버리면 스캔이 꼈다.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이 자체 밸브를 잠그고 시험하다는 얘기죠. 요게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거니까. 밸브가 지금은 2가지 타입이 있어요. 다이어프레임 타입. 이게 다이어프레임이거든요. 고무막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지고 아까 알람 밸브처럼 크래프트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유수 제어 밸브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규정이 바뀌어서 그 조건 만족하기 그런 건데 개념은 똑같아요. 봐봐요. 지금 밸브가 여기에서 막혔잖아요. 물이 이렇게 차서 이렇게 물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잖아요. 왜 막혀 있을까? 막힌 구조를 잘 보시면 돼요. 이쪽하고 물의 색깔이 같잖아요. 이쪽에 있는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여기에 있는 중간방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중간 챔버라고 해요. 여기에 있는 물을 보내서 이쪽으로 물을 가압해놨어요. 이거하고 얘가 동압인데 얘는 면적이 작고 이쪽은 면적이 커요. 면적이 작고 면적이 크면 이쪽에 있는 힘이 훨씬 세요. 면적 관련해서. 이쪽은 작은 압이 작용하고 그래서 밸브가 안 열려. 밸브가 열리려면 이쪽에 있는 물을 빼야 돼. 어떻게 뺄까요? 여기 있는 전동 볼 밸브. 감지기 AB가 작동하면 얘가 뜨르륵 작동해가지고 물을 쭉 빼요. 물 빠지면 이 압이 없으니까 이게 들려 안 들려? 들리죠? 들리면서 스프링을 눌리면서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가요. 이해돼요? 대신에 감지기 신호가 안 오면 절대 이게 안 열려요. 우리 송수 라인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쪽에. 소방차가 와서 송수에 물을 집어넣어도 이게 안 열리면 헤드 쪽으로 물이 안 가는 거예요. 다시요.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하려고 그러면 얘가 열려야 되잖아요. 열려서 뭐 하려고? 이쪽에 개방된 헤드로 물을 보내기 위해서
이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연결 살수예요. 스프링클러 뭐가 되는 거예요? 소방차가 와서 물 보내면 연결 살수가 되는 거예요. 살수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알람 밸브는 그게 되는 거고, 연결 살수는 소방차가 밖에서 물집으로 헤드에 물 나오는 거라. 스프링클러도 이 자체 수온이 다 떨어지면 소방차가 와서 외부로 지역마다 물을 보내게 되겠다. 그 개념이 연결 살수 개념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준비작동을 작동하는 방법은 아까 감지기 AB, 그 다음에 밸브 인근에 있는 슈퍼프 조립판대 수동 조작함, 그 다음에 밸브에 붙어있는 아까 중간 전동 볼 밸브는 없는데 그 전자 밸브에 따로 붙어있는 수동 기동 밸브, 그 다음에 수신반에서 두 가지에 의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시험에 나와요. 준비 작동 밸브의 그 작동하는 방식이 아닌 것 고르라. 딱 객관식 하기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준비 작동 시 작동 순서입니다. 실제 동영상으로 볼게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는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 즉 준비 작동식 밸브의 1차 측에는 가압 송수 장치로부터 가압수가 채워져 있고 2차 측에는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우선 교차 회로 방식의 A 감지기, B 감지기가 동시에 작동돼 준비 작동 밸브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되면 준비 작동식 밸브의 중간 챔버에 물이 배수되면서 준비 작동식 밸브 또한 개방됩니다. 준비 작동식 밸브가 개방되면 1차 측의 물이 각 헤드까지 순수되어 있다가 계속 화재가 성장해서 열이 가해지면 헤드가 개방되면서 살수되어 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밸브 개방 표시등 점등과 사이렌 경보, 펌프 자동 기동은 습식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복구하는 방법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2차 측으로 이 밸브가 잠겨있고 이쪽 배수라인 쪽으로 물이 계속 쏟아지게끔 되어 있는 구조고 이쪽에 있는 솔 밸브가 작동 중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맨 먼저 하는 게 뭐부터 하냐면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 뭘 차단해요? 물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펌프를 정지를 하고 제어반을 복구를 하고 이쪽을 차단했으니까 이쪽에 있는 물 넘어가는 물을 갖다가 전부 다 배수 완료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챔버에는 물이 없다 보니까 중간 챔버에 물 공급 라인이 좌측에 있는 물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물을 이쪽에 있는 중간 챔버 물을 가득 채워요. 중간 챔버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여기 있는 중간 챔버 압력계가 0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압력계가 올라가면 여기 세팅압이 끝나서 더 올라가지 않으면 이거 다시 잠굽니다. 이 밸브가 세팅됐다고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아까 배수 밸브 쪽에 한번 열었다가 닫아줘요. 열었을 경우에 2차측 물이 2차측 배수 밸브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세팅이 안 된 거죠.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배수 밸브 잠그고요. 요 아까 1차측 밸브하고 2차측 밸브 요걸 아까 열고 이쪽도 열어가지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펌프 자체에 그 아까 복구 버튼 눌렀죠? 누른 다음에 펌프 자체를 아까 수동해서 자동으로 전환시킵니다. 요거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현재는 요 준비 작동 밸브가 한두 단계로 굉장히 편하게 세팅되도록 이렇게 많이 개조가 돼가지고 현재 그런 제품이 쓰이고 있고요. 요것은 옛날 구형 타입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요. 아까 중간 챔버에 물 빼는 게 있는데요. 옛날 타입은 다 뭘로 되어 있냐 그러면 전자 밸브, 영어로는 솔노이드 밸브로 되어 있고요. 이 솔노이드 밸브는 감지 AB 했을 경우에 개방되고요. 이 타입은 여기 그 수동 기동 밸브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수동 기동 밸브하고 전자 밸브를 하나로 병합시켜 놓은 게
전동 볼 밸브. 지금 현재 저기 D1 그쪽 현장에서는 요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 밸브는 감지 예비 작동하면 요게 개방이 되고요. 닫게 하려고 그러면 푸시 버튼을 누르고 다시 돌리는 형태. 이렇게 현장 복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 복구는 수신만 복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에서 전자 밸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구현된 영상입니다. 슈퍼 비저리 판넬을 누르게 되면 여기 뱅그르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물을 빼는 타입으로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열어서 슈퍼 비저리 판넬을 누르면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을 이렇게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지 예비 작동하면 똑같이 여기 있는 밸브가 작동을 해서 중간 챔버에 물을 빼서 준비 작동 밸브가 개방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수동, 자동 두 개를 시연해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경기도 남양주에 상주감리할 때 관할소방서의 전체 이따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30여 명을 모시고 실제 시연한 겁니다. 헤드를 4개 정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개방해 놓고 한번 볼게요. 시간 좀 걸립니다. 이렇게 늦게 나와요, 물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뀐다면 아이디가 열어가면 빠져야지 지금 물이 나오죠. 보고 뭘 느끼셨을까요? 헤드가 하나가 아니고 4개를 터뜨려서 4개를 미리 개방시켜 놓고 물을 보냈으니까 뭘 봤을까요? 4개가 어떻게 해요?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사수 장애 부분이 없나 여기까지 시연해 드린 겁니다. 바닥에 물 쏟아지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찍으시고 자꾸 눈으로 벽에 부딪히니 사수 장애 나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보시라. 목도한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의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국내에 헤드에 대한 살수 패턴이 없어요. 미국은 있어요. 헤드가 하나가 터지면 요 물이 요 2.3m에서 1.2m 공간에 물 쏟아진 물이 60%만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오케이예요. 미국은 60%가 아니고 100%를 요구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벽에 붙어가 조금 물이 안 나온 것 같다. 아니라고. 60%만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기준 자체를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조금 아시고 해야 서로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